친구를 끊어낸 사람보다 친구와 거리를 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끊을까, 계속 볼까 둘 중 하나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진짜 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사실 우리가 끊을까 말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위치처럼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 수십 단계의 밝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 한 달에 한 번 안부 묻는 사이, 1년에 한두 번 생일에만 인사하는 사이. 이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오늘은 왜 그들이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지 그 조용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말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을 억지로 만나라는 뜻도 아니고 상처 주는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기 감정에 예민합니다. 누가 자신을 깎아내리는지, 누구와 있을 때 에너지가 빠지는지 정확히 압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정을 손절이라는 거친 행동으로 풀지 않습니다. 손절은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감정적인 선택입니다.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더 이상 못 견디겠을 때 사람들은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관계의 모양을 바꿉니다. 매주 보던 사이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를 가벼운 안부 정도로, 이렇게 관계의 농도를 새로 정하는 거죠. 끊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까요? 그냥 끊어버리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5년 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색하게 헤어진 동료가 몇 년 뒤 내가 이직하려는 회사의 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동안 멀어졌던 친구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학에서는 자주 보지 않는 느슨한 관계, 그러니까 약한 연결이 오히려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약한 연결이란 매일부터 다니지는 않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은 그 어딘가의 관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시야는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친한 친구는 나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정보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면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순간 이 가능성의 문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본질적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끊어내는 행위는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씁니다. 감정적으로요. 분노, 죄책감, 후회, 그리고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하는 자기의심까지. 이런 감정의 잔재는 의외로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누군가를 일부러 피하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 사람의 SNS를 안 보려고 의식하는 것조차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반면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은 큰 사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거리를 조절할까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답장의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분 만에 답하던 메시지를 이제는 반나절 혹은 하루가 지나서 답합니다.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선순위에서 살짝 내려놓는 거죠. 답장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길게 주고받던 대화가 짧은 답으로 줄어들고 먼저 연락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온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큰 충돌 없이 조용히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대화의 깊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엔 고민을 털어놓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까지만 나눕니다. 내 진짜 속마음, 내 약점,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꺼내지 않습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방에 누구를 들일지 다시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거실까지, 누구에게는 현관까지, 이렇게 사람마다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다르게 둡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의 깊이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망이 사라지면 관계는 신기하게도 다시 편안해집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거리를 정하면 됩니다. 많은 관계의 갈등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걸어둔 기대 때문에 생깁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갈등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멈춰 서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 이래서 나랑 멀어졌구나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상대의 답장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천천히 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요즘은 가벼운 말만 건넨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한 발짝 밀려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행동을 분석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관계라는 건 결국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때 매일부터 지내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과 어느 순간 가장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르고 우리 자신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30대의 나에게는 어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끊어내지도 않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되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똑똑한 사람은 친구를 잘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둘 사람은 가까이 두고 멀리 둘 사람은 멀리 두되 문은 닫지 않는 사람. 언제든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 그게 바로 관계의 어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다면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끊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천천히 다시 그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거리를 두어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미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숙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다듬어가는 작품이 됩니다.